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역시 복수의 쾌감이라고나 할까? 또 생명체를 죽이는 그 목숨을 끊는 그 쾌감이라고나 할까? 마지막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원수의 그 절규를 보면서 이 내뱉는 득이만만한 그 웃음의 그 알 수 없는 그 쾌감이라고나 할까? 좀 전에 화려한 복수를 완성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앉아있다가 위층에 올라와서 응가를 하고 왔는데 모기를 5군데를 물린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늘이 노래지면서 현기증, 내 피가 모자라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 이 여름의 나의 행각과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다 퇴근하고 나 혼자 남아서 컴퓨터 모니터에 앉아있노라면 왼쪽 오른쪽으로 모기들이 왱왱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서 서부 건맨처럼 이 쌍 F킬러를 샀지. 그리고 이거를 왼쪽 오른쪽 책상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왱 하고 지나가면 번개같이 오른손을 뻗어서 쫙 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지나가면 왼쪽 걸 집어서 뿌리고 이러기를 2달. 양손잡이 검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도류는 맞았어. 손이 2개인데 왜 스프레이를 하나 쓰겠는가. 2개를 쓰고 왼쪽 오른쪽으로 뿌려야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좀 먹어보자 하고 주위를 맴돌 때마다 이렇게 슥 대주는 척하고 있다가 접근해서 올 때 날리기를 2개월. 가장 힘든 적은 누구였냐면 얼굴을 향해서 정통으로 직선으로 날아오는 애. 이 동네 확실히 우리 스튜디오에 물도 새고 해서 그런지 이 근처에 무슨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건지 모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졸라리 굶주렸는지 깡이 센 건지 건방진 건지 이것들이 뜯어먹자 그런 다음에 얼굴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와. 아니 모기한테 뭐 물어뜯기고 피를 좀 이렇게 빨리는 거야 인간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모기면 모기답게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용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피 빨다가 이것이 그러면 허닥 이러고 도망가야 모기인데 이것이 너 좀 일로 와봐 그러면서 정면으로 달려들어.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집어들어서 얼굴 쪽을 막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 상태로 직선으로 앞으로 뿌리는 연습을 따로 했다고 또 한 15분 정도. 그렇게 해서 내 손에 나가 죽은 모기가 몇 마리인지 몰라 올여름에. 그런데 거의 뭐 안 물리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모기들을 장사 지낸 내가 잠시 응가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5군데를 물렸다라는 이 정신적인 충격. 야, 오늘 똥빨 좋다라는 생각만 내가 하지 않고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또 대차게 가려워요.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기는 그냥 사람의 일반 피를 빨아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일반 혈액을 먹으면 얘는 바로 골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인간의 피부 위에 앉아서 혈관에다가 침을 꽂고 사람의 피 안에다가 이 자기 몸에서 나온 성분을 주입하지요. 그리고 그게 피 안에 퍼지면 그 부분의 피를 도로 빨아먹는 건데 얘가. 근데 바로 그 성분 때문에 우리가 엄청 가려움증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앉았으면 얘가 충분히 자기가 집어넣은 독을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실컷 빨아먹게 한 다음에 딱 때리면 가려운 게 오히려 덜한데
앉아서 자 식사해볼까 그리고 침이 쫙 꽂고서 한 방 쭉 집어넣는데 그때 쫓아버리면 무지하게 가려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얘는 왜 한 군데 앉아서 지긋하게 안 빨아먹고 내 다리를 옮겨다니면서 5군데나 빨았을까? 아마도 이 배설 행위 중에 느껴지는 내 몸의 진동과 격렬한 그런 운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분개, 분노. 그래서 좀 전에 와이프가 스튜디오에 왔었어요. 오늘 약 안 먹였다고 까먹었다 그러면서 약 들고 약 먹이려고 왔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펄쩍펄쩍 뛰고 있었던 거지. 양쪽 손에 스프레이를 들고 죽인다고 복수해야 된다고 막 절규하면서. 그래서 마누라가 사나이가 한번 복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스프레이를 들고 잠시 문 앞에서 생각이 잠겼지. 왼쪽 다리를 물렸다 라고 하는 것은 변기 딱 들어가서 내 쪽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모기가 잠복해 있었다는 이야기고, 거기 수북히 휴지가 쌓여있는 쓰레기통이 있다. 그렇다면 모기는 그 근처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문을 박 차고 들어가는 순간 일단 오른쪽을 향해서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알지 주윤발 양쪽에 들고 뿌렸지. 그랬더니 롱다리 모기 하나가 그 뒤쪽으로 절규하면서 크아 하고 쓰러지는 게 보이더군. 사방에 확인사살 때렸는데 개 한 마리밖에 없어. 철도 철이니만큼 개였던 거야. 본인 당사자 그 시키. 아니 모기는 암컷이 피를 빠니까 그년 밟았지. 죽어가고 있는 애를. 빨간 피가 나오더군. 많이도 빨았더군. 나쁜 년. 참 베껴 먹을 게 없어서 참 하필 나를 골라서 피를 먹니.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다른 이런저런 일보다도 그 생각이 지금 머리를 그득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를 상대로 피 튀기는, 이건 정말로 피 튀기는 혈전을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고 방송 시작 이후에 지금 8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는 떠들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서운하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물론 이 높은 경제일은 스님 가운데서는 모기가 이렇게 앉으면은 이것도 생명인데 내 피를 보시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불교 종단 가운데서는 정말로 여름이 되면 그 모기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스님들이 웃장을 까고 모기들에게 피를 보시해 준다고 하는 그런 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고스인들의 이 마음 상태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피로 이야기하자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겠어요? 내 피를 뺏기고는 참을 수 없는 거지. 그 소중한 피를 만들기 위해 나는 어제 얼마나 밥을 처먹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참을 수 없는 거지. 참고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은 왜 생겼냐면 그 젓갈 만드는 밴댕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생선인데 젓갈을 만들면 그 씹히는 맛과 비린내가 아주 예술인 그런 생선인데, 이 밴댕이가 성격이 젖같답니다. 그래서 그물에서 낚아서 이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잠시를 버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찌랄 왈강을 하다가 숨이 그냥 떼깍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네발 짐승 가운데서는 오소리과들이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로 사육할 수도 없고 사육될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고 산채로 복원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 오소리인데, 주로 이 뱀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오소리 쓸개도 당연히 몸에 좋다라는 생각으로 옛날부터 호사가들이 많이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대는데, 그래서 우리에다 가둬놓고 나서 오소리 잡았다라고 사냥꾼한테 연락 오면 여기 땅 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닿는 놈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갈 수가 없는 것이, 얘는 왜냐면 불과 몇 시간이면 그 철망 안에서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면서 그 아시죠? 저 브레이브하트에서 마지막에 창자 이렇게 뽑히면서 외치는 프리덤, 이것처럼 이 소리는 그 철망 안에서 끝까지 몸을 부딪히고 피를 흘리면서
프리덤이라고 외치다가 죽어간다고 하지요. 이 밴댕이도 성질머리가 그렇게 더러워서 잡아 올리자마자 깨꼬닥 이러다가 깨꼬닥하고 죽는다고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속 좁고 남이 좀만 뭐라 그래도 성격 못 참고 이런 것들을 밴댕이 소갈딱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오프닝 멘트 끝.
이 운동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노 어린 글들이 많이 왔네요. 이 파문을 일으킨 당사자 찡찡 마음에 미안해 마음 뚜껑 열리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기분 좋게 결혼기념일 얘기만 할 걸 그랬나. 마스게임 얘기하니까 열받는 식구들이 많군. 우리 후로도 꽤나 오랫동안 그 만행이 저질러진 모양이야. 가슴이 아프군. 마왕네 학교도 그랬구나. 미아사동? 아니 그땐 딴 동네 살았나? 그래 나도 마왕하고 같은 해에 초딩 입학했으니까 정말 같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했나 보다. 나는 국립인 홍대 앞 S국민학교. 그때 사립인 홍대 부속 국민학교 다닌 애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길고 지루한 아침 조회,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국민교육 헌장 암송, 국기에 대한 경례, 어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을까?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 아니 뇌리에 박혀있는 거겠지. 굉장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나는 사랑스러운? 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재수없어. 딱 군발이 정사야 딱. 엄청 실이 위대한 새마을운동. 한낮의 열기에 일사병으로 쓰러진 애가 부럽기까지 했어. 쟤는 쉬러 가나 보다 하고 거의 한 반에 70명이 넘는 애들로 와글거리던 낡은 교실, 조개 탄 날로 태우던 추운 교실. 그 주위에 맘대로 앉지도 못했지. 원칙도 없이 선생이 정해주는 대로 앉았으니까. 서로들 니네 학교는 똥통이라고 놀렸지. 왜 똥통인지도 모르고. 똥통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들었어 막.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무슨 상 받았다고 하든가 아니면 높은 분 오셨다고 하면 다들 어깨가 으슥해서 꽤나 좋은 학교 다니는 줄 알았고. 그죠. 예, 그게 참 슬픈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하느님쯤이나 되는 줄 알고 살았고 힘든 마스게임 시키면서 때려도 항의하는 부모님도 없었고 공산당은 다 뿔 달린 빨간 도깨비인 줄 알았고 선생이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모인 사람하고 물으면 내 차례에 손 들어 올려야 하고 학교는 다 공동묘지 위에 세워서 화장실엔 귀신이 있다던 푸세식 변소. 난 그 무서운 변소 꿈을 시집 갈 때까지 꾸었다지. 마왕 고소하면 나도 동참할게. 학교가 틀려서 안 될라나? 그래도 그때 운동장에서 같이 고무줄 놀이하던 여자친구들, 고무줄 끊고 도망가던 사내 녀석들, 짬뽕으로 섞여서 말뚝박기 하던 친구들 생각난다. 보고 싶고. 사족, 정말로 내가 마왕의 노래에 동감하는 것은 프렌즈, 처음 듣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린 까닭은 작품들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같은 세대를 살아온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예. 그리고 그 같은 세대를 살았다 하는 그 공감대,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것들, 이런 것들 참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설명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곽경택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낄낄 웃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도 그 60년대 후반생들이 겪었던 그 세대 그 이야기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이고 요즘 또 유행이다시피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 70년대에서 80년대 묘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였더라 그 영화? 그 김승진 팬들하고 박혜성 팬들하고 로라장에서 막 연락싸움 막 그러는 거. 이제 그 세대의 이 청소년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뒤집어지는 건데 우리 마누라는 그걸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웃겨야 되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들의 그 문화권과 자기들의 그 정서들을 지키면서 그런 걸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요즘 젊은 애들하고 이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뭐 이런 거를 떠들면서 이 노는 할아버지 또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있는 아이 요즘에 롤러블레이드도 같잖아. 그 뭐냐 운동화 밑에 바퀴 달린 거. 하여간 그거. 그런 거 신고 노는 애들하고 꼭 같이 신어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나왔는데 문신 파고 귀 뚫고 코 뚫고 이 가죽 잠바 입고 롤러블레이드 신은 할아버지가 여의도 광장에 나왔다. 뭐 귀엽고 엽기적이고 재밌는 할아버지겠는데 그게 아니라 난 그런 할아버지가 멋있더라니까요. 이 빨간 빵 모자에다가 백구두 신고 단장 짚고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정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입으면은 우리 동네 여자들이 다 죽었었다라는 표정으로 나와서 요즘 애들하고 니들 요새 사는 건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할아버지. 또 그러고 자기 시대의 그 멋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코에 달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전 세대 다음 세대 것도 이해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철없던 시절에는 하던 짓이지 하고 자기 모멸의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기어 들어간 움츠린 어깨로 살려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아레이마, 우리도 그랬어, 운동회. 어린 나이에도 우리 운동회인데 왜 우리가 누굴 위해서 땡볕에다 그런 개고생을 해야 하는지 짜증이 났었는데 보통 학급 회의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나가서 운동회 연습해야 하는, 일부러 연습하기 전에 30분간 애들 좀 굴리지. 반드시 본보기 하고 시작한다고 주로 남자애들이 불려갔는데 너 나와. 너 말이야 뭘 뒤를 돌아봐 팍! 쩌렁쩌렁하게 마이크로 악쓰고 몇 반 똑바로 하네. 마땅히 할 일 없는 선생들은 따라 나와서 애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찡그리고 발로 차고 겁주고. 에휴, 운동회 끝나고 오면 종일 잠만 잔 듯해. 운동회란 선생들의 욕설과 땡볕 밑이라도 자리를 이탈하면 맞는다라는 협박과 시작과 끝날 때까지 언제 집에 가나 몇 반 좋겠다. 그늘진 스탠드네. 우리 반은 뭐냐. 그러다 그냥 오는 거지 뭐. 애들이랑 김밥 먹는 것도 재미없었어. 집에 가서 개운하고 씻고 쉬면서 먹는 게 더 좋았다네. 참 부조리인데, 그죠? 이 운동회에서 이 당사자인 아이들은 개고생하고 아주 짜증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버리고, 누구를 위한, 아주 분개한 사람이 많군. 어제 내 친구 동생 운동회 갔다 왔어. 예전 생각 많이 나고 솜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팔고.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것도 보고 내가 다니는 대학 부설 초등학교 운동회 연습한 것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 내가 지금 교대 다니거든. 운동회 연습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잘하네 귀엽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무용을 저 게임을 지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나도 초등학교 때 9월 내내 땡볕에서 운동회 연습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하기 싫은데 빠지기도 뭐하고. 맞진 않았지만 틀리거나 줄 못 맞추면 선생들이 지적하고 그러더라. 내가 사는 곳은 충남 공주인데 가을마다 백제문화제라는 것을 해요. 근데 말이 백제문화제지. 고딩들 수업 시간에 불러놔서 수백 명씩 무용 연습시키고 고딩들 단체로 불러다 운동장에서 강제 관람시키거든. 연습하는 걸 봤는데 수백 명 가운데 한 명이 안 맞는다고 정말 그 한 명을 개쪽을 주고 완전 병실 만들더만. 모두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운동회나 그런 축제나 즐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유도되는 것 같아. 특히나 부채춤같이 단체로 하는 것들은 정말 여학생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가 자행되는 게 사실이고 수백 수천 명이 강제 동원해서 거의 한 달을 생고생을 하지. 모르겠다.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 마음말 들으면서 난 속으로 참 뜨끔했어. 내가 교대에 나가면 그런 초등학교 선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든다. 교사 집단, 공무원 집단의 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그들의 잘못된 습성에 젖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 정리가 안 된다. 네. 딸기씨 아랫니에 낀 마녀였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릴 적에 젖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건 젖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걸 그 아이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소중한 그 시간들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강제로 동원되는 그런 여학생들의 부채춤이라든가 강제로 동원되는 마스게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되는 엄청난 시간에 비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 서클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모아서 준비하는 그 축제라는 것은 학교에 의해서 얼마나 탄압을 받고 또 굉장히 보기 싫은 행사로 선생들의 눈치를 받는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도 차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이 빨리빨리 일정 줄여가지고 대충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축제야 선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싫지만 마지못해서 그냥 한눈 수 없이 하게 해주는 거고 또 뭐라 그럴까 남학교니까 이제 여학생들도 이렇게 초청하고 여자애들도 온대 뭐 이런 분위기에 들떠서 연습하고 있을 때 그 학교 교문 앞에 나가서 여학생들 보고 막 2년 안에 전혀나 하면서 오지 말라 그러면서 손님 쫓고 있던 선생 기억도 나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또 그, 학교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또 학생들에게 인망이 있거나, 또 스스로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학교 생활을 개선해 보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에 거의 준한
우등생들을 모아서 만드는 무슨 뭐 대의원이네, 뭐 전교 무슨 회의네, 뭐 이런 알량한 선생들의 친위 조직, 내지는 학생들을 그저 잘 다루기 위한 그 학생 간부진들의 구성들, 뭐 이런 꼬라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뭐, 그리고 맨날 학제에 대한, 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한, 뭐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표시하지만, 저는 그 입시 제도라든가, 뭐 학교의 학제, 과목 수, 뭐 이런 거 이전에, 일단 학생과 부모와 선생과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고 얘네들이 뭐가 중요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우리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지 않은가. 또 중요한 논의는 꼭 학생들 빼고 합니다. 또 원조 교재가 문제다. 그래서 무슨 뭐 토크쇼가 벌어지면 넥타이 맨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원조 교재 얘기하고 앉았고, 그건 나쁜 짓이라는 그런 얘기하고 앉았고, 그 학생들은 왜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학생들 얘기는 이런 방구 없죠.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법은 만들어서 뭐 하는지 몰라. 청소년 얘기 들어는 봤나? 잊을 수 없는 마스게임. 기억으로 5학년쯤이야. 운동회 때 여자애들만 모아서 마스게임 연습받았지. 마왕말처럼 땡볕에서 쓰러질 만치 지쳐가며 연습했지. 수업시간 끝나고 운동회 날이 되고, 마스게임 때 입는 옷이 하얀색의 원피스 스타킹 같은 소재였어. 쭉쭉 늘어나는, 한없이 늘어나면 속이 훤히 비치는 그런 옷까지. 체조 선수들 같은 모양의 허리 주변에 프릴만 달린 모양. 근데 옷을 갈아입고 있자니 담당 선생이 위에 속옷을 입지 말라는 거야. 허거덩 이유 맨살에 입어 이쁘다 얘들아. 기가 막힘. 5, 6학년이면 발육이 좀 빠른 녀석들은 2차 성징에 들어선 그런 단계인데 말이야. 그런 녀석들은 키도 크고 말이지. 그 스타킹이 옷이 쭉쭉 늘어나고 찰딱 달라붙는데 불안한 난닝구를 입지 말고 맨살에 빤쭈만 입으라니. 난 난닝구 입고 나갔는데 선생님이 지적하길래 에이 잘 안 보여요 이러면서 그냥 입고 했는데, 하여튼 고된 연습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서 하여튼 빤쭈만 입으라고 했던 얘기가 아직도 뇌리 깊숙이. 그러니까 마스게임은 맨 앞줄부터 키 큰 순서대로 섰는데 그 앞쪽에는 관계자 아저씨들도 많았었는데, 선생이랄까 뭐 교육청 뭐 거시 관계자들 말이야. 아저씨들은 발육 잘 된 녀석들을 잘 감상했었을까? 뭐 그런 생각마저 들어. 끔찍했다 마스게임. 요샌 이런 거 안 하겠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또 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지만 아바타는 짧은 교복 치마에 루즈삭스 차림이라 섹시한 걸. 그 옆엔 대빈이고 그 옆엔 쌩이네. 뭐야, 아바타의 옆에 내가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 이런 식으로들 뭘 열심히 뒤져. 없잖아. 가만있어 봐. 노래 내보내.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엄마 생물의 정체는 뭘까? 막 추파춥스 얘기 회사 가서 해서 쪽 먹었던 우리 엄마 기억해? 우리 엄마 살짝쿵 정체가 이상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 1. 문제의 인식. 그녀는 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마왕을 받아들이는가? 2. 가설 설정. 그녀는 소시적에 아마도 마왕 팬이었을 것이다. 3. 탐구 설계 및 수행. 3-1. 마왕과 그녀의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보았다. 그녀는 마왕보다 6살 연상. 내 동생과 나의 나이 차와 같다. 결론. 충분히 좋아했을 수 있다. 6살. 그럼 내가 데뷔했을 때 20대 중반에 간신히 들어간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저를 예뻐했을 수 있겠죠. 호호호호. 3-2. 방향치에, 길치에, 눈썰미도 안 좋은 그녀에게 마왕 색출 능력을 시험해보았다. 방법. 리바이스 매장에서 입수한 리바이스 티켓에 있는 마왕의 수를 구해낸 능력과 위치를 찾아낸 능력 테스트. 엄마, 나 이거 콘서트 갈 거다. 수능 보는 애가 무슨 콘서트야. 무료로 락 콘서트인데 해철씨도 나와. 잠시 생각 중인 엄마. 근데 엄마, 여기표에서 신해철 찾아봐라. 여기하고 여기. 근데 왜 사진이 2개야? 쉽게 찾아낸다. 모 그룹은 누가 누군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 밖의 증거 자료들. 노래 잘하는 곱상한 총각으로 오인하고 있었음. 결정적 증거. 내가 노래 잘하는 곱상한 총각이 아니야 그럼? 노래 잘하는 곱상한 총각으로 오인했다라는 이 말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알기 좋아. 선멸시환해.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노래 잘하는 곱상한 총각이 아니다라는 뜻은 1. 노래 잘하는 곱상한 유부남이다. 2. 노래 잘하는 험상궂은 총각이다. 2. 노래 잘하는 험상궂은 유부남이다. 3. 노래 못하는 곱상한 유부남이다. 몇 번이야 이제? 4야 5야? 5. 노래 못하는 험상궂은 유부남이다. 뭐야 이건 도대체? 몇 번이야? 또 신해철 걔는 원래 개방적이야. 마왕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음. 딸내미가 거금 7,500원을 들여 라디오를 듣는데 평소와 달리 아무런 태클이 없음. 그간에 쌓고 있던 이미지와 교양 등등을 추파춥스라 한 번에 날려버림. 내가 모 그룹 좋아할 당시 되게 싫어했었음. 지금 별 상관 안 함. 모 그룹이 누구야?
수능 끝나면 마왕 콘서트 돈 들여서 보내준댔음. 예전부터 눈밑이 수상스럽게 어두웠음. 결론 도출. 우리 엄마는 식구다. 아님 말고. 우리 식구들이 유전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때 무슨 얘기를 가지고 한탄을 했냐면은 서양의 그 부모하고 자식들 간의 생각이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논쟁이 아버지는 섹스, 드럭, 락앤롤은 역시 롤링스톤스 그 어느 누구도 롤링스톤스의 위대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은 메탈리카 이 정도에서 싸우는데 우리는 아들은 저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 듣고 아버지는 저 김정구 선생님 노래를 들었으면 이건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우위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 좀 뭐라 그럴까 이제는 자녀들하고 부모들 사이에 친구처럼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문화 격차가 더 많이 나고 인터넷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외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40대 이상 40 중반 이상인 사람들인 것 같고 지금의 30대하고 40대 초입에 있는 사람들은 뭐 충분히 적응해가면서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딴 얘기인데 넥스트의 새 앨범 넥스트 인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의 넥스트 더블 앨범 발매 기념 전국 투어 넥스트 인 원더랜드 투어가 11월 1일 대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11월 1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이고요. 11월 23일 수원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예정 픽스가 완전히 안 된 데는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인천에서 인천실내체육관 12월 24일 부산 KBS홀 12월 27일 광주 동강대체육관 12월 31일 서울이고요. 1월로 넘어간 다음에도 투어가 계속됩니다. 넥스트 인 원더랜드 투어에 대비하여 체력들을 보존하시고 옥체들 보존하시란 얘기죠. 이번에 붙으면 다 죽으니까. 최초로 3시간이 넘어가는 공연이 될 예정으로 1시간으로 줄여버리고 오랜만에 상담이네요. 섀도우가 보냈어요. 마왕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안녕. 뿌리한 날씨 때문에 그리 유쾌하지 못한 마녀인데 우리 옆집에 이사온 부부가 있는데 말이야. 한 1년 정도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살더니만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싸운다. 그저께 인간은 부부싸움이 거칠어진지 언성도 높고 이 정도야 뭐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건물이 흔들리도록 쾅쾅거리는 소리가 났어. 여자 우는 소리도 들리고 왠지 여자가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확실하진 않지만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부싸움이야 원래 있는 거고 언성 높아질 수도 있지.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화나면 가벼운 물건 정도는 뭐 집어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물론 난 그따위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거나 친구로 둘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지만 어쨌든 그건 남의 생활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생하게 한쪽이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나 여성단체 쪽에서 활동한 지 좀 됐어. 만약에 옆집 여자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거나 도움을 요구하면 조금 도와줄 수도 있거든. 내 방이 옆집 거실이랑 얇은 벽 하나 사이라서 다 들리는데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 직접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친하지도 않은 옆집인데 나가서 말하기도 못하니까 여성 긴급전화 알리는 스티커나 대문 밑으로 하나 밀어넣을까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남편이 보고 싸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 나 우째야 돼. 그냥 모른 척할까? 글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인 개입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의당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의 수를 빼먹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쪽에 그 부인되는 여성분이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또 그런 소리가 날 때마다 경찰에서 몇 번이나 달려오고 그러면 실제로 때리는 것이든 물건을 부수는 것이든 자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요,
그 부부싸움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그 배를 누르고 그 안에 사람이 무사한가, 뭐 진짜로 폭행이 벌어진 바는 없는가 하는 거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에 도착했는데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해졌다고 해서 그렇군요 하고 하하 웃고 경찰에 돌아가진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스티커나 뭐 여성의 전화나 뭐 이런 관련된 정보들 봉투에 넣어서 집어넣고 뭐 이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편지에 이 좀 싸움이 거칠어서 이 동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런데 사이 좋아지시면 안 될까요? 하고 애교 있게 하트 하나 그려는 편지 막 이런 거를 동네 다니면서 한 60장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네 싸우는 걸 이렇게 다 보고 있다 라는 표시를 해주셔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조금이라도 그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쿵쿵 소리가 날 때는 의당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 알려줘. 심각해. 나 어제 강남에 있는 밀모나이트를 갔었더랬어. 사람이 꽤 많더군. 강남에 있는 밀모나이트. 야, 강남에 있는 밀모나이트가 뭐냐? 밀모나이트? 밀 something, 밀 블라블라 나이트. No idea. 우리 가는 데는 어디지? 형, 우리 강남에 안 놀잖아요. 그건 애들하고 안 놀. 우리는 막 신촌 홍대지. 신촌 홍대라고 우리 노는 데가? 저까지 말고 우리 가는 나이트가 어디냐고. 보스. 보스하고. And then Juliana. 줄리아나 이름 바뀌었잖아 그거. 릴라. 거기만 하는 거야? 릴라? 밀모나이트가 아니라 닐모나이트인가? 닐라를 갔다는 얘긴가? 나이트 갔다가 부킹했는데 마와 안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식구야 막 이러면 막 정말 막 쪽팔려 뒤지겠어. 거의 여자들이었는데 나랑 내 친구 둘이랑 가는데 그 두 친구는 그때가 두 번째 보는 거야. 한 명은 내 고딩 때 친구고 다른 한 명은 내 대딩 때 친구라. 제목에서처럼 내가 알고 싶은 그 이유가 뭔지 본론부터 말할게. 나이트에서 도대체 인기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내 고딩 때 친구는 고딩 때부터 옆 남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편이었어. 쪽지도 지나가다 많이 받고 얼굴도 이쁘장해. 그 친구는 고딩 때부터 내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내 대딩 때 친구다. 그 친구랑은 6년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남친을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누구 만나는 것도 못 보고 작업이 들어오는 남자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친구랑 꽤 친하거든. 거의 다 알걸랑. 근데 어제 나이트 갔을 때 정말 부킹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정말 의외였어. 난 그 친구도 나 같은 줄 알았거든. 그 친구 10번 갈 때 나 한 번 갈까 말까. 난 부킹이 정말 안 들어왔다. 혼자 자리 지키고 있던 게 어제 나이트에서 반을 그렇게 보냈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중엔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이렇게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없는 얼굴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 뭐 나이트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인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그렇게 부킹이 잘 돼 나가는 걸 보니 자꾸 위축되더라고. 부킹을 한 번 가면 또 한참 있다 와요. 친구들이 해보라는 거 다 해봤어. 머리도 풀르고 야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진하게 해보고 등등. 한 가지 안 했다면 살을 안 뺐다. 내가 좀 통통하거든. 아무튼 어제 정말 내가 초라하고 의기소침해졌었어. 내가 또 좀 소심하거든. 작은 거에 무지 상처를 잘 받아.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 당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 아무튼 내가 궁금한 건 남자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물론 다들 취향도 틀리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말이야. 나 심각해.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우울하다? 이성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지라 어쩌다 작업이 들어온 남자가 있어도 확 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결국엔 다들 흐지부지 끝나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걱정이다. 난 첫 만나도 먼저 막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 금방 친해지고 편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정말 친해지기가 힘들어. 난 뭐가 문제일까? 정말 얼굴이 못생긴 걸까? 아니면 이성에게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 뭔가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통통이 아니라 무지 뚱뚱한 것일까? 도와줘. 특집 고스트 스테이션이 보냈네요. 나이트에서 어떤 여자가 부킹할 때 인기가 있는가 하는 답은요. 잘 줄 것 같은 여자입니다. 네? 아니 전화번호를 무슨 그런 야한 생각을. 나이트에서 부킹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술을 일단 몇 잔 마시고요. 이빠이 취한 척하고 복도에서 한쪽 벽을 짚고요. 약간 휘청거려 보세요. 웨이터들이 쏜살같이 달려죠. 언니 부킹. 이래가지고서 붙잡고서 바로 방에다 밀어넣을 겁니다. 개발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라나? 어차피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간관계라고. 또 부킹을 많이 간다 어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서 쉽사리 이렇게 매너를 지키면서 동시에 또 마음을 열 부분은 열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많은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노는 관습과 경험과 또 노는 건 그렇게 놀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이트에서 놀다 보면은 정말로 꼴볼견인 사람들을 대단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추잡스러울 수가 없어요. 뭐 사실 저야 나이트를 졸업을 이미 했었어도 예전에 했었어야 될 군번이 되었건만은 우리 넥스트 멤버들은 지금 한창 나이트에서 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따라 놀고 그러면 역시 아직도 나의 인기는 시들지 않았어 막 노는데 제일 꼴보기 싫은 건 뭐냐면 인간 대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행위. 확실히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쿵쾅거리는 음악과 조명 사이에서 놀다 보면 상대방이 인격체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이 뭐 부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할 이런 대상물 정도로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꼴불견은 상대방 여성이 뭐 외모가 아니든 뭐가 아니든 매너가 아니라면 그거야 뭐 욕하든 나가이냐나 하든 그건 저쪽에서 나오는 대로 이쪽에서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이렇게 술 한 잔 권할 수 있고 한두 마디 할 수 있고 저기 지금 남자들끼리 좀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리에 가 계시면 제가 좀 이따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바보 팔푼이가 아닌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나간다? 그렇게 나가게 하면 되잖아 여자를. 근데 부킹했는데 딱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딴 데 쳐다보고 옆에 놈이랑 막 딴 얘기하고 야 그래서 말이야 이러고 꽂아 놓은 보리자루를 상대방한테 만들어 놓으면 상대방이 머쓱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응? 그럴 경우에 좀 보기도 싫고 야단도 많이 칩니다. 얘기하고 예의상 술 한 잔 따라주고 그런 다음에 지맥기엔 오세요라는 말과 함께 내보내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무안에서 술도 안 마시고 보통 가는데 그러면 따라준 술 도로병에다 따라놓고 말이야. 근데 또 이 부킹 오는 여성 가운데서는 뭐 술에 취한 사람도 있겠고 또 때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초장부터 대단히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뜩 보고서 연예인이다 싶으면 보나마나 건방질 것이다. 보나마나 자기를 무시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컴플렉스와 자격지심에 들어와서 이 무례한 말 찍찍 이렇게 던지고 또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에서 남자한테 무례한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툭툭 던져보고 남자가 예예 하고 이렇게 수글수글수글수글이 하고서 굽신굽신하면 그때서야 좀 기분을 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주 대단히 천박하고 꼴보기 싫은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나이트 언제부터 이 부킹 문화에 대한 불만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참 그 여성들이 손목을 잡혀서 남자 쪽 자리로 가는 이 이상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정말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남자 쪽에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확하게는 쌍방이 다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또 남자가 가는 패턴을 좀 바뀐다고 하대. 라고 하면서 우리 애들 나이트 가면 다 여자 자리 가서 안 돌아오더라. 지난번에 나 혼자 남아 있었잖아. 아이 참. 뭐 그렇죠. 나이트란 대단히 특수한 인간관계의 특수한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의 만남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왜곡된 종류의 만남을 가지는 자리가 아닙니까?
물론 사람과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간적인 만남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야 있겠고,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계속 만나고 데이트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뭐 나이트에서 부킹해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러지 말란 법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이런 말하자면은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뭐 이런 호감도 같은 것들은 아예 제외하고 뭐 이런 일단 그 매력과 외관적인 것과 또 육체적인 어떤 충동과 술 기운과 이런 자리에서의 그런 인기를 본인의 어떤 인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어 들어가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뭐 결혼하고 이럴 때는 필요한 건 한 명이기 때문에 부킹 수십 군데 갔다 왔다 뭐 이런 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말은 정확히 새겨 들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 부킹 갈 때 인기 좋은 여자는 잘 줄 것 같은 여자입니다. 부킹에서 인기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술 취한 척 하는 거고요. 그게 그만큼 왜곡된 공간이란 얘기예요. 아자짜짜짜짜짜짜. 자, 내일은 대학가요제 관계로 이 방송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지 알고 계십시오? 네? 네. 네. 이 세상은 거짓으로 오염되어 나는 것을 번뜩이는 욕망에는 검은 바다 위치 못하는 영혼의 배 그곳에서 난 두려워 떨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 난 포기하나 유약하다 유약하다 이상하다 난 곳도 없는 이곳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상하다 날 수도 없어. 이 세상을 덮어버린 죽음의 들 기생마치로 살아가는 오는 그림자 검은 하늘 속 숨져가는 영혼의 별 그곳에서 난 두려워 떨고 있었지. 어떻게 하나 난 포기하나 유약하다 유약하다 이상하다 난 곳도 없는 이곳에서 울고 있다 울고 있다 이상하다 날 수도 없어. 세상의 수많은 발자국 속에서 죽어봐도 나의 흔적은 없어. 저는 보이는 눈물을 이제서도 하나씩은 풍기는구나.
이상잖아 내 고도 없는 일곱 산들 얼굴이 돼 이상잖아